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오늘이 7월 19일, 7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 월간 이선엽 시간입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좀 시장 얘기를 오늘 예.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사님이 오늘 주제로 딱 던져주신 게 시장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예.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뭔가 질문 같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해외도 지금 경기 침체론이 굉장히 심하고 네. 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네네네.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데드캣 바운드, 즉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장은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경제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 시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경제를 벗어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주식은 그거하고 달리 움직일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달리 움직일 때 첫 번째 사례는 신기술이 발달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예. 그 관련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한 거의 10년 만에 또는 한 20년 이상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바뀔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출 지역도 변하고 있고 그 수출 지역이 변하는 지역의 성장 동력도 같이 변하고 있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경제와 무관하게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역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경제와 무관하게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경제하고 주식하고 자꾸 동일시하려다 보니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한 번씩은 그래도 쏠림 현상이 왔었던 것. 네. 말씀하신 AI, 로봇, 또 뭐 뷰티, 헬스케어, 예, 엔터 예,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쭉 왔었죠. 예. 물론 오르고 나서 그래도 한 7월 중순 들어서는 좀 7월 초부터는 좀 쉬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한 번 뭐 순환 매장이 펼쳐질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지난해부터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이 신기술의 발달과 관련돼서 이 신기술과 관련된 즉 AI와 관련된 이 발달은 생각보다 발달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발달 과정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요,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재밌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출 비중 중에서 그 높았던 25% 같던 수출 비중의 중국 비중이 네. 10%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그렇죠. 동시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딱 우리 표현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올해 내내 진짜 많게는 몇 배씩 올라대는 기업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 지역에 대한
변화를 유심히 보셨다라면 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일단 늘어나는 쪽과 줄어나는 쪽이 있을 거니 늘어나는 쪽 중심으로는 여전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와 관련이 있다. 네. 우리 와이스트릿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경제 변화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칩스법 또는 IRA법 관련 기업들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이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놓고 보시면 지난해부터 마찬가지지만 아주 큰 시세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즉 미국 제조 변화에 최적화되면서 중국이란 나라를 경쟁자에서 배제시켰던 기업들 중심으로 아주 좋았던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었었고 네, 네. 거기에 송배전 기업들도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었었지만 아,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송배전 강조하신 지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4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실제 신문에 난 걸 보시면 7월부터 이미 제가 제 이름하고 그 기업들 쳐보시면은요. 그 작년 7월이었나요? 예. 벌써 1년 됐나요? 아, 그럼요. 아, 시간 예. 너무 빠르다. 예. 그러니까 벌써 그 1년 그래서 전이네.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중간에는 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한번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쉬었다. 지금 또 올라오고 다시 있어요. 랠리.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야.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1년 뒤에. 예.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를 하는데 그런 방송을 할 때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냐 안 되느냐. 방산도 그랬었고 송배전도 그랬었고. 그 저도 송배전은 거의 월간 이선엽 할 네. 때마다 좀 맞아요. 여쭤봤던 것 예, 같은데요. 예. 네네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의도에서 핫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의도에서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제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편인 거지 오히려 리포트가 나오면 저도 거기다 뭐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고맙죠. 뭐 굉장히. 이선엽 이사님은 이제 발로 뛰시고. 예. 근데 그것도 보여요.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팔아야 될 때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도 역시 뭐 아직도 들고 있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큰 그림들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시장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길게 가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도 40년 만의 변화예요, 이게. 40년 만의 변화라면 이 변화가 결코 1, 2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꺾일 때 공통점들은 공급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빼는 건 공급자들이 없고요. 네. 한국조차도 설비조차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 그냥 미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동력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얘기는 에너지의 변환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존에 우리는 여전히 전기가 헤게몬인데 이 전기를 그동안에 생산했던 동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위가 가스였고 네. 2위가 석탄이었고 3위가 원자력, 예. 4위가 오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각각 가스하고 석탄이 한 30% 이상씩 됐었어요. 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신재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발전 동력보다 뭐가 많이 필요해지냐면 송배전 시설이 몇십 배씩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소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소는 몇 군데밖에 없지만 풍력발전소 우리가 이건 태양광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무선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선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에 전기차가 많이 깔린대. 좋아요. 전기차 많이 깔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충전소 돌 때도 송배전이에요, 또. 그렇죠. 그 무선으로 하나? 전기는 그렇죠? 거기마다 막 전기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다 우리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청바지 사업, 금강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들을 미리 그렸었고 그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거의 그 1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관심들이 없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기 송배전으로 돈 번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항상 전력과 관련된 설비들은 항상 일정 부분 있지만 정부 발주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는 관련 기업들도 별로 없고 테마를 탄 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있었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북한 그 송전 테마 맞아요. 막 예. 이런 것들. 예.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실질적인 수혜, 실적으로 이거는 그 이상이죠.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려봤었을 때 뭐 태양광 많이 한다더라 아니면 풍력 많이 한다더라 전기차 많이 한다더라 그냥 저는 딱 그거 하면서 그냥 단어를 딱 두자 전기네 하나였고요. 전기인데 어디서 끌어오지? 어떻게 끌어오지? 미국은 그런 관련한 전선은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변압기는 있나?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국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2배 이상씩은 오른 걸로 예,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른 기업도 있죠. 네. 그게 혹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이쯤 되면 이제 좀 비싸지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지점에서? 향후에 수주 관련해서 물론 보면 기업별로 좀 다를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 2차 전지에 비해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깔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풍력 발전소,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이 많이 깔릴 거고 충전소가 생긴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는 다 그냥 우리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사이클은 이 성장 로드맵은 더 길게 보통 된다.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길게 오르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빼질 때도 한 10년 동안 빠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짧게 채워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 번 오르면 참 길게 오래 오르더라. 근데 한 번 또 빠지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빠지더라.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오른 걸 본 적도 없고 진짜 처음이에요. 송배전이 오르는 건. 네네네.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크기를 잘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보다도 가격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배전도 한 30%, 40%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중간에 이제 차익 네, 실현하고 네. 나와서 지붕 쳐다보고 예, 이런 예, 분들 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깊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사들 리포트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리포트를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예.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전 쪽을 네.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원전 쪽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탈원전에 네. 탈원전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신규 원전까지도 검토해 본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증시에서는 좀 어떻게? 사실 그 원전은 좀 더 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처음에 원전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라면 네. 현재 있는 전력 설비로 그 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는요. 예. 전기를 진짜 많이 잡아먹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죠? 예. 어느 정도로 잡아먹냐면 챗 GPT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물어보실 때마다 요 물 한 병이 없어져요. 그런 정도로 부어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할 때마다 컴퓨터가 뜨거워지잖아요. 네네네. 그 열을 식히는데 이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정도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원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으나 어느 순간에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전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커질 때 네. 그 대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오픈 AI. 예, 오픈 AI의 창시자. 최근에 보셨나요? 어디에 왔다 투자했는데? 원자력에 투자했어요. 보셨나요? 그 예. SMR 같은 소형 원전. 예, 소형 원전에 투자를 했고 며칠 전에 그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상장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며칠 전에 됐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AI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SMR을 투자했다라 공식 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제 얘기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샘 알트만이 원자력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AI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저 많은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고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원자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 보니 뭐 제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은 닫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지도 말고 아, 저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먼저 서둘러 들어가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고로 투자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 그쪽은 이제 보면서 뭔가 그 고민이 본격화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전기가 많이 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너무 많이 사용돼. 그동안에 차는 전기를 안 썼던 애들이잖아요. 네. 안 썼던 애들이 대규모로 돌아서 전기를 썼었을 때 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대안으로 뜨겠죠. 그렇죠?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거고 다만 최소한의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아, 미리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원전을 공부했을 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금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좀 너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는 미리미리 예. 씨앗을 뿌려놓는 거잖아요. 뿌려놓고 좋은 거 뭐냐면 아주 싸게 사요. 그래서 아주 싸게 사다 보니까 실패해도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잊혀져 있을 때. 예, 잊혀져 있을 때. 사실 신기하게 원전 관련된 것도 좀 그쪽 관련주에 그래도 좀 호재성 기사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네. 왕왕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별로 반영은 또 안 되고. 조그만 정책성 기사 가지고 저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요. 그래도 뭔가 이 산업으로 움직일 만한 큰 원동력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태동을 했었을 때 저는 움직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조금 대준다고 해서 어디에 조금 한다고 해서 저는 투자하는 거는 그건 단기성인 거지 큰 그림은 그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제가도 뭐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사업을 처음 얘기할 때는 한번 귀 기울여 한 번만 봐주시면 꼭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만 조금 봐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막상 이게 들어왔었을 때 아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만약 막상 시작되면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큰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성 재료로 가는 거는 주가도 이제 단기에 그칠 수 있고 저도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큰 사이클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보 매매거든요. 저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저도 차단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혹하죠. 인간이니까. 혹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안 사면 또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빠르고 누군가는 먼저 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 선두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차단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큰 그림 그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 하나씩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결국 나중에 뒤에 끝나고 보면 수익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조유방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부터 송배전에서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그랬던 게 저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해줘서 그런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또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시장을 보면서 아 정말 시장이 빨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맥을 쭉 짚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진단 이제 청진기 갖다 댄 거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선엽 이사님 보면서 저는 항상 이 월간 이선엽 이 코너 만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견지명. 우선 박수부터. 왜 갑자기 또 이런? 아니 약간 그 선견지명에 대해서 놀라운 것도 있고 일단은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 OEM, 송배전. 엄청 올랐죠. 아마 우리 하고 나서도 한 50% 이상 더 올랐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면세점까지. 네. 사면타석.
하여튼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 정도면 거의 뭐 3연 타석 홈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국 갔다 와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진짜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이선엽 이사님의 그 3연속 홈런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진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송배전 네. 관련주들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오늘 시장 빠졌어도 그거는 되게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별로 네, 조정도 네,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수익률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그거 매월 물어보네. 이 예, 송배전 관련주. 주가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해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네요. 그죠? 1년 예, 예. 얼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지금 되게 굉장히 뭐 또 난리더라고요. 핫하게 그렇죠? 지금 예. 변압기 관련주들.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난리를 많이 치면 일단 한번 주려고요. 뭘 줘요? 일단은 한번 또 수익률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관련 기업들 보시면 종목마다는 다릅니다만 그때 비해서 거의 뭐 배로 오른 것들. 예, 근데도 싸요. 그래요. 예. 밸류 예, 자체는. 예.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많이 오른 기업이 퍼가 14배고 대부분은 퍼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들은 오르면 뭐 퍼 몇십 배니 몇백 배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 기업들은 아직도 10배예요. 그러면 오른 것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3분기 안에 단기 과열권 한번 진입하면 한번 팔고 다시 사도 제가 볼 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최근에 7, 8월에 일부 성장주들이 굉장히 폭등했던 것처럼 그런 국면에 한 번 더 오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한번 다시 사볼 생각도 있습니다. 요건 제 매매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뭐 저를 꼭 추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또 아까 뭐 화장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있다라는 것도 미리 또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또 많으니까 되게 그렇죠. 뭐 종목들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물론 요거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그럼요. 또 달라요. 달라지면은 또 그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또 그래서 따져보면 예, 뭐라고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 법칙대로만 가야 된다. 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 마음인 거지 뭐 누구한테 뭐 그럴 건 아닌 거죠. 그죠? 어차피 저 따라하실 뭐 것도 우리 아닌 거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 포트폴리오도 한번 교체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중국인들 왔을 때 새로운 선호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혹시, 네. 그렇게 자주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 저 뭐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가지고 지금 몇 달째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송배전은 거의 1년 넘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는 제가 뭐 샀다 팔았다 유도를 한다는데 저는 택도 없고요. 한 번 사면 거의 1년을 들고 다닙니다. 보통. 와. 예.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시장의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본다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그 동안에는 투자 관련주들이 좋았었지만, 예, 그렇죠. 지금 다 오르는 종목들이 뭐 화장품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 관련주들이잖아요. 캐펙스 그렇죠. 투자. 캐펙스 투자. 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인프라 이런 곳들이었었는데 네. 소비 관련주들이 워낙 싸진 곳들이 많아서 그런 음. 소비 관련주들이 혹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3분기 들어서 뭐 3분기 들어서고 이제 4분기 들어설 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라면 그런 관련 기업들로 일단 저가 매수해볼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내수 소비도 그렇고 네. 특히 뭐 중국 소비 관련주도 그렇고 거의 속된 말로 이제 작살이 나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 기대가 낮잖아요. 그건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께 생각하면 야 소비가 그런 정도로 좋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낮아져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 올라오기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들이 저는 안 보는 걸 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시장의 특징을 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던 투자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도 있다라면 이번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쫙 몰리죠, 사실. 예.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전에 비해서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셨다라는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와이스트리트 있지만 좋은 유튜브들도 되게 많아졌고 또 텔레그램이라는 훌륭한
수단 또 블로그란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흐름들이 너무 빨라졌어요. 너무 그렇죠? 빠르고 예. 또 한쪽으로 샥샥 몰리는 쏠리고 막. 경향들이 예,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해보면은요, 결국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는 90%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하지 않은 10% 안에 들어야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남들이 90% 갈 때 혼자 따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90%가 나중에 따라올 거를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갈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뭐 좋은 것도 거기에 분명히 많이 있는 거 사실이고, 저도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 읽어보면 너무 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합니다. 네네. 정말 대단히 일반 리서치보다 더 나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집단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집단화될 것들이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남들보다 더 싸게 사야 승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송배전도 남들보다 1년 먼저 이상 먼저 봤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했던 ODM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때는 미국 쪽 ODM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중국 쪽 관련해서도 됐다라는 걸 남들보다 먼저 보고 해서 또 수익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미리 남들보다 한 발짝만 먼저 움직여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런 집단화돼서 많이 붐을 움직일 때 오히려 거기 차익 실현 기회를 삼으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제가 모든 수익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시장에 또 돌려주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익 이상이면 더 이상 거기서는 더 수익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탈이 안 나더라고요. 90%가 아니라 10%에 들어야 한다. 근데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선점해야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정말 개인이 이쪽이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다 따라올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올해 대표적인 게 막 배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던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남들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변화가 있을 것들을 미리 찾아보고, 그게 크다라면 과감하게 보고, 또 지금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빠지면 더 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는 뜻이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선엽 이사님도 자비 들여서 저기 그냥 회사 휴가 내고 중국 다녀오시고 집에서 돈 잘 줍니다. 일본 다녀오시고. 예. 왜요? 항상 몇 배씩 튕겨 오니까. 아, 그래. 예. 간 거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근데 선물은 안 사오는데. 절대로 안 사가죠. 그래서 뭐 막 화장품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일단 그거 하면은 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세점에서. 아니 들어올 때도 가방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가방 이렇게 배나 하나 메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짐이 없는데 그거 있으면 되게 기동성이 떨어져서 되게 안 좋아요. 물들고 다니고 굉장히 안 좋아요. 몰래 많이 갑니다. 그냥 가서 초밥만 먹고 올 건데. 그렇죠. 혹시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와이프가 보면 다 혼나는데. 에이, 또 뭐 월간 이선엽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댁에서는 그 일간 이선엽이잖아요. 예. 매일매일 보시죠. 봐요. 저 관심도 없어요. 참 특히 송배전 관련주들 벌써 거의 2년째 저희가 2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 송배전 관련주들도 계속 이제 살 때다 이야기해 주셨었고, 언제 한번은 차익 실현을 맞아요. 조금씩 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나오셨을 때인가 지지난달인가 다시 사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 주셨었어요. 근데 또 이게 종목별로 흐름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안 좋다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느낌 있는 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좀 갈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저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기준이다. 네.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요. 제대로 설비 투자가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더라도 전혀 상관없죠.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만 있으면 상관없다예요. 트럼프라는 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 그럼 되잖아.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도 되게 적다라고 봐야죠. 어허. 그래서 그 차별화가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말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쪽 장기 투자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도 저는 또 나오고 있고. 끝났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더 길게 갈 수 있는 트렌드 혹은 더 길게 갈 수 이익이 있겠죠. 달라질 수 있거나 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약간 그게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도 뭐 대형, 중소형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오는 음. 그게 있고 변전소에 또 가정으로 오는 게 있고 네네네. 그게 송전 배전인 거잖아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별로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디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게 송배전이 되게 중요한 게 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송배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SMR은 바로 옆에다 지어요. 데이터 센터 옆에다. 그쵸, 근처에. 그러니까 송배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송배전망만 그것만 아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SMR이 몇 대 안 되니까 그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이제 송배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선거 끝나면 다시 부각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역시. 예. 왜냐면 결국은 트럼프도 전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전기고 전기가 있고 이 전기 비용이 싸야 저렴해야 미국에서 제조업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경쟁력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비싼 것도 중요한 건데 에너지가 모자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 모자란 점들을 채우려면 더 많은 발전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발전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송배전은 계속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건 해리스라는 분이 있었을 때 또는 바이든이 있었을 때 송배전이 더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더 있어야 송배전이 더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예. 촘촘해지니까. 곳곳에 발전소가 생긴 예, 거니까 그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또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내놓는지를 봐야 예.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개별주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원전 관련주가 네. 요즘도 아니죠. 계속 핫한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빌라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두해빌 하더라고요. 어디 뭐 예. 빌라 이름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수급이 너무 고급졌습니까? 아 이거 방금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주가의 기울기도 그렇고 최근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세상을 바꿀 주식처럼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간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죠. 원전의 시장의 크기를 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 네, 시장의 크기를 봐라. 맞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그때 오르다 그 안에 보니까 들어가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똑같이 들어도 캐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깜빡 졸면 그게 캐치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신들만의 특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도 하면 그건 되게 좋은데 나는 이쪽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대부분이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 IT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렇죠? 반도체 장비 뭐 네네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별로 탐탁치 않죠. 왜냐면 조금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그러니까 두산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으로 좀 비춰주실 거예요. 옛날 말로 유틸리티, 예, 뭐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고 유틸리티 보면 막. 예. 그러니까 영감들이 하는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반도체가 영감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적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면 우리 때 전자공학과였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제일 올드한 거예요. 반도체 장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주가 상승률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반박을 못 하겠네 이거. 아니 진짜로 영감들이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반도체 장비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으면 영감을 얻으신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누구 뭐 이렇게 나쁘게 그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 세대별로 아니고. 보면 저희 선배님들 탓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우리 때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후배분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대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되게 어떤 세대는 게임주를 되게 좋아했고 어떤 세대는 또 엔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게 시대마다 쭉 있는데 반도체가 제일 올드한 주식이에요. 지금은 첨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드하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에 맞는가, 그 시장에 맞는가. 제가 볼 때 틀딱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난 3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에너지 그럼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딴 거 해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그게 말씀은 사실 월간 이선율 시간에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네. 드리는 공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많이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실제 이게- 지나 보면 그 정도까지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썼으면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특히 각자의 인문계분- 특성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 아이, 좋아하는 그럼요. 섹터에만 사실 머물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다양하게 봐야죠. 예. 그 원전 뭐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건설주까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같이 하는 건 그들밖에 없을 거고 또 정부의 대책도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되면서 상위 몇 개 없지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냥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시대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예. 올해 오른 거 보면 우리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었던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제일 좋아요. 그걸 옛날에 우리가 보통 트로이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트로이카가 뭐 건설, 증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예. 지금 다시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좋아. 거의 90년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트로이카. 예. 내가 이거 왜 알아듣고 있지? 아니 뭐 주식은 어. 역사를 다 알면 좋아요. 항상 미국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왜 이걸 풍미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지 고민이 되면 좋죠. 지난 3월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게 경제와 주시장은 다르다.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해 달라요. 주셨는데 예, 확실히 건설 업황 엄청 안 좋지만 건설주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럼요. 그리고 내수 유통 관련주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근데 내수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었는데 주식은 또 앞서가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뭐 이런 주식들도 실적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후행적으로 또 나타나고 그럼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항상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 뭔가 본인들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안 좋으니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안 좋은데 우리 더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비상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 그 뒤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예. 효과도 예. 나타나고 그 구조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비용부터 줄이는 게 예. 사실은 그 바닥을 찍는 가장 큰 게 되기 때문에 어.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일단 제가 볼 땐 팔 기회가 아니라 사야 될 기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구조조정이 최악이니까 더 불안해지죠. 와 얼마나 언제면 사람도 잘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공장 문 닫는데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뭐죠?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만 그다음에 이득이 증가하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그러니까 주식은 개선하면 다 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적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1,000억 적자인데 이번에 300억 적자면 주가 더블 나요, 진짜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걸 함부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선엽 이사님께서 그 원전 얘기하셨을 때 많이 담았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돼서 중간에 좀 일찍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볼 때 그 안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더 좋은지 그거를 궁금합니다. 시장의 크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건설주인데 제가 건설주를 제법 담았었고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실제 그분은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다 자기 회사 안 좋아 예. 보여요. 다 근데 그래요. 그들도 주가가 몇 배씩 직장인들 올라갔거든요.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제일 그래요. 쓰레기야.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우리 증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증권 수입원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닌데 엄청 올라요. 그게 안에서만 보면 안 돼요. 실제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건 밖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몇몇 기업들은 한수원에서 수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수원에 받을 수도 있고 딴 데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수원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큰 크기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각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전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확전 가능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수장고만 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주도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초에 건설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뭐 구조조정한대, 집에 가래, 어떻게 한대, 이래서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럼요. 지금 하는데 PF 얘기 나오고 건설주 옆에서 사라고 하면 그 사겠습니까? 못 사요. 못 사죠? 예, 안 돼요. 똑같은 예. 거예요. 이 와이스트리트 직원들이 와이스트리트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 주식할 때 미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 잘할 거란 착각이 있죠.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일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이 중국 주식한다? 유리할 수 있죠. 달라요. 가봤어야 알지.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주식하면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애들은 JP모건 애들은 다 맞출 거라는 착각이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적중률 그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투자자들은 많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라든가 있지만 위대한 애널리스트는 본 적이 없죠. 그죠? 왜냐면 별로 맞춘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위대한 애널리스트 그래서 이선엽. 대부분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저분은 중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미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뭔가 다를 거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을 거라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유리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큰 거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뭔가 관심 갖는 애들은 다를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애들이 한국 주식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는. 왜냐면 지들이 왔었을 때 뭐 올리브영을 간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불닭을 찾는다든가. 그게 진짜 선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홍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신 분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용산 우리가 알고 용산도 그렇고 거기도 메카잖아요. 명동도 그렇고 안 가보면서 한국 주식 한 해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중국에 사는 분들 저 댓글 다는 거 봤는데 살면 뭐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팜마트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화장품 100배 오를 때 수십 배 오를 때 오리온 오를 때 사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없으면 거기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본인 동네에 있을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뭐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이 돈이 버는 거지. 거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좀 혼내시는 건 아니죠? 겁나 혼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아, 제가 볼 때 너무 어떻게 어이없는 될지 얘기들이 몰라요, 많아서 지금.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좌불안석이라.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으면 관심.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어디 가봤어? 시골까지 가봤어? 중국 가서 시골까지 와봤어? 저 이런 얘기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무슨 이런 거 판단할 때 뭐 충남 청양 이런 데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소도시 갈 필요도 없죠? 갈 필요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주식을 바라보는 방법도 틀렸고 생각 딱 뜯어고치지 않으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열려있는 마인드인데 열린 마인드에서 내가 가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꼭 가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안 뛰는 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선엽 이사님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시선으로 주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 그럼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 이거 야전 사령관님한테 해서 혼날 필요도 좀 있네요. 네. 저한테 오면 개박살을 내놔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아, 그럼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나야 변해야 돈을 버는데 그분을 안 변하게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일 건데 관심이요.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꼭 가보고 외국인 온다고 해서 어디 안 가보고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쟤들 뭐 사? 명동에 놀러 가서 칼국수도 먹으면서 계속 봐야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보죠. 그걸 이선엽 대표님은 다 하신다는 거. 명동이 아니라 뭐 중국이 어디고 계속 다니시고. 그럼요. 뭐 매주 야. 매달 계속 가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쉽지 않는데 뭐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죠? 1000년을 살아보세요. 돈 되나? 아무 의미 없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 있는 거 돈 다 벌고 있겠네? 지금 우리도 지금 말씀 주시지만 내국인들인데 내국 주식에서 지금 소외돼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외국인 그러겠다. 제발. 야, BTS 컴백한다는데 너 하이브 주식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 걸지 말라. 아니 하이브만 하더라도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느끼는 예, 것보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된다라도 중요하지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는 거죠. 혹시 얼마 전에 BTS 멤버들 제대했을 때 그 용산 사옥 앞에 갔다 오신 건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지방 갑자기 막 출장 갈 상상했어. 때마다 상상했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네. KTX는 외국인들이 많이 타요. 저는 꼭 물어봐요. 어. 왜 왔어? 어떻게 알게 됐어? 어디 가는 거야? 그 안에서 BTS 이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전 무서웠어요. 이 정도였어.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영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 BTS 때문에 눈물 난 적도 많다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게 위상이에요, 위상. 그죠? 그러니까 BTS를 감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틀즈랑 막 빗대서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과연 그게 국회하고 말이 바꾸랑 되느냐. 바꿔요. 아 진짜로 그죠? 여기 국회 전부 다 한 10개 갖다 놔도 BTS가 더 나아요. 국회 300명이라. 아, 당연하죠. 아, 네. 300명 있으나 말하죠. 그리고 드디어 원전으로 갑니다. 원전을 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 예? 뭐 논란이 있었는데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방원 예. 중에 원이 제일 세게 맞았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이게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위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그 안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에 퍼주기 계약을 맺었다. 뭐 50년 동안 SMR을 우리가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검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게 가장 큰 노이즈였는데요. 이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노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그리고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해왔던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볼 때 면밀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선례랑도 비교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두산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주는 주체는 한수원이지 두산이 아니에요. 두산은 그냥 하청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업체인 거지 얘가 웨스팅에 뭐 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이렇게 맞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게 그 체코 원전 때도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 뭐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네 만에 그런 거 했었을 때 그때 또 두산 하락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웨스팅하우스 것도 우리가 수주받고 이쪽도 하라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맺고 난 다음에서도 멈춰졌을 때 예, 네. 그렇죠. 그죠. 정식 계약 전에 그랬었을 때도 우리 원전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쪽이 돼도 수출을 받고 저쪽이 돼도 수출을 받는 입장이라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논란의 핵심도 결국엔 한수원이 핵심인 거지 사실 그 회사가 핵심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마치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회사가 특정 회사가 받아서 뺏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반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두 번째는 나온 다음에 그 정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그거 된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렇죠? 특히 관련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걸 제가 볼 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창원에 가면은 원전과 관련 밸류체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납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주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 내는 거에서 가격을 붙여도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원전이라는 게 보통 뭐 1, 2조짜리가 아니라 보통 한 번 나오면 뭐 10조, 20조인데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10%만 붙이면은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저 단순 계산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거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수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그 관련 업종들까지 과연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이거는 뭐 제가
거기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도 제가 하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주체가 이 회사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피해를 보는 회사가 아니다. 피해를 보는 회사는 더 위에 있는 회사들. 음. 네, 리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충분히 그 뭐죠? 수주를 받을 때 그 관련 원청업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주를 두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충분히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수주가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 계약 요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용해졌던 약간 그 저가 수주 논란이 또 다시 또 한쪽에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저가 수주였었을 때를 떠올리면 안 되는 게 이전에는요 원전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대부분이 다 한다잖아요. 유럽도 원전한데 미국도 원전한데 그렇죠? 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많은데 이제는 공급자 우위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전 그걸 꼭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수요자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사를 하는 이 업체들이 갑이에요.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인 거고 저 애들이 많이 하게 되면 그렇죠? 나밖에 제대로 할 사람들은 없는데 네. 나한테 다 몰려올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저가 수주했던 거를 가지고 사실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온당치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가 수주했으니까 앞으로도 저가 수주할 거다. 왜요? 일감도 저렇게 많고 줄려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저가 수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나한테 오면은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싸게 제값에 맞춰보죠. 제고기 만들 수 있는데 저쪽 가라죠. 뭐 저기 가면 우리가 알고는 비싸게 공사 비용도 2배일 거고 실제 2배예요. 프랑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공사 그 기간도 뭐 그 2배 아니면 1.5배 걸려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불러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전에 저가 수주했다고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을 주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내가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갑이고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공사를 하는 업체 중에서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 러시아하고 또 중국은 경쟁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경쟁할 수 있는 애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의 독점적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우리 여름에 저기 막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은 네. 평상시에 있었던 호텔이라든가 모텔 요금 대해서 한 1,500씩 받잖아요. 그렇죠? 성수기. 그래도 되잖아요. 왜? 그래도 다 가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모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하면 삐끼한테 한 2, 3만 원 더 준다라고 해서 그게 손해나냐. 전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내가 적당.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것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좀 줘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왜 이러지? 뭐 사상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예. 조금 조선주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도크 다 차서 가격 올리고 제값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도 경쟁자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근데 그거보다 공급자 우위에 선 것처럼. 이제 방사는 수출에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찼으니까 그렇다고도 하지만 원전은 시작이나 했습니까? 이제 그쵸?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수주가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분명히 왜냐하면 수주를 받다 보면 뒤에 수주하는 애들은 더 빠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될까요? 더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건 계산애들 넣고는 있을까요? 그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예. 국민보고대회 있었는데 원전하고 SMR 내용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 뭐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염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예. 이번에 순방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이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헤럴드 경제 오후판에 보면 기업도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관련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염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하. 국내에서 안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수출하는 거고 수출하는 지역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비슷하게 생긴 것만 예. 봐도 막 놀라는 하여튼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했었냐면 네. 2년 전에 했나 지난해 했나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 방산 잠깐 쉬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특정 세력들이 나와서 이 친구 방산 추천했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기업을 추천했는데 그 뒤부터 10배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주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썩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어차피 얘기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 뭐 설득하고 별로 쉽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죠. 뭐 사실 예. 2년 3년 올라오는 동안에 고점 대비 뭐 20% 조정받고 그쵸. 한 적은 정말 예. 많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아까 조선이나 방산은 오랫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 시작은 했어요. 근데 원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코브라처럼 고개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크니까, 예.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을 보셔야죠. 아. 예.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게 계산상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수주가 똑같은 금액으로 절대로 안 들어와요. 처음에 한 애들이 제일 장대인 거고 갈수록 가격은 또 높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되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막 전력난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건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산에 다들 일도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전력난 한번 예, 생기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센티멘털도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네. 뭐 우리가 뭐 하니까 제가 이런 핀잔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이 괜찮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지금 그죠? 어디 여기 뭐 울분 같은 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슴 속에 아니에요. 응어리가 좀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제 부장 시절이네요. 2022년 9월이에요. 예. 2022년 9월에 그때 부장 시절에 제가 시장의 주도주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죠? 저희들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스크랩 해갖고 다니듯이 지금 스마트폰에. 자 보세요. 네. 제가 주도주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상당 부분부터. 송배전 LS그룹과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도주다. 대놓고 2020년에 주도주라고 했죠. 그때 했었을 때 다들 핀잔 정도가 아니라 네. 돈 뭐 하는 애냐, 뭐 이런 이상한 걸 하냐, 라고 했었고 보고서는 제로였었을 때 시대예요. 시간 좀 돌려주세요. 22년으로 좀. 근데 대놓고 기업까지 해서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배 올랐죠.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잖아요. 네네. 이 당시부터 한 20배 가까이 올랐을 거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월간 이선엽 이 시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뭐 전력기기주 거의 매월 여쭤봐가지고. 그럼요. 예. 저는 2022년 이전부터 계속 주도주라고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별로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뭐 그리 이해도 안 할 거고 큰 그림은 보이지도 않을 건데 저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신문 기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배는 2배부터 시작한다는 그렇죠. 그런데 뭐 명언을 남기시고. 그거를 가지고 굳이 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업의 크기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진 경쟁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뭐 보냐면 가격 보고 자꾸 차트 보고 얘기를 해요. 꺾이네 마네 이러네 마네 그죠? 그게 세상을 보여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대부분의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예. 예. 그러고서 돈 벌고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크게 봐라. 예. 예, 좀 오늘. 크게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 건가. 그죠?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원전이라는 게 계속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사실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 경쟁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도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요거는 작은 산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많이 기다리실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와가지고 요즘에 그 기사 보면 뭐 유퀴즈 없어도 돼요. 출연한다 뭐그 이런 얘기만 정도만 하는데 예. 그 SMR 예.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지금은 있지 않나요? 빌 게이츠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AI가 나왔었을 때 비해서 지금은 AI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하는 산업으로 바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M7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특정 기업 몇 개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하고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거면 거기도 다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나름대로 뭐 이 사람들만 뭐 빌 게이츠만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빌 게이츠만 하겠어요. 뭐 메타도 할 거고 여기저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실 때 이 원전이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산업들은 국내 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업들인 거고 현재 경쟁자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오르고 혹시 어떤 게 나중에 이제 마침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원전은 지금 수주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끝을 놓으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주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고가 수주가 들어오면 이 논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재를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자재를 얼마 사고 아마 로열티를 2,40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주가 뭐 거기서 뭐 30% 50% 이상 오르면 그 로열티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국정기획운영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보고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그 송배전 전력기기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중국 다녀오시면서 그 막 사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전기줄 찍고 있고. 예. 이게 송전탑 사진 찍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모든 송배전망이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을 지나가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중국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요. 우리나라는 한두 군데가 고압선 아니라. 지나가면 난리 예. 나죠. 그 고압선이 다 거기로 지나가요.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일부러 보셨겠지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죠? 예. 대단한 나라다. 그죠? 그래서 저 나라는 자기 방을 좋아하나 뭐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쟁력 차이가 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 뭐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될까요? 정부의 의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찬성하실까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네. 생각도 맞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그걸 동의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밀양 그때 그 송전 사건을 겪고 나서 송전탑.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도 되려면 전국적으로 이걸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은 국민들, 그 주민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가 열심히 계획도 잘하고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뭐 데이터 센터 등등 필요해서 그 전선을 깔긴 깔아야 되는데 깔아야 되겠죠. 예. 뭐 우회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돌려서 가면 어떻게 전선에 알아서 하시겠죠. 필요가 뭐 무선으로 많아집니까? 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국내 사람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보고 왜냐면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정책은 잘하는 정책이에요. 예.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쉽지 않은 거라서 왜냐면 그게 고속도로 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그걸 먼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그런 관련 사업에서 놓고 보면 국내에서 하는 게 참 사업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랑 송배전망 관련된 주식도 수출 중심으로 가라.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도 못 지어요. 예. 아시잖아요. 철강 공장 지으면 다 동네마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강 공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내 동네는 안 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공해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몇몇 특정 지역 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힘들대요. 되게 야 우리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내 집 앞에는 안 되라는 게 기본 생각인데 고속도로 정도 된다라면은 전국을 다 지나갈 건데 과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옳다. 그죠? 해야 된다.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의 의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다 찬성할 거냐
그러니까 큰 의지는 찬성을 하되 내 동네는 아니면 돼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관련 기업들을 그렇게 뭐 어차피 이제 국내 부분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출 잘 대면하려고요. 중심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내 동네에 뭐 송전면 지나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라고 다 찬성하시면 전 그때 봐도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죠. 아유 그래서 이건 누굴 욕하고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화장품 좀 여쭤볼게요. 그 실적 시즌 이후에 특히 2분기 실적 이후에 급락한 주식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네. 섹터별로. 그리고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갔고 화장품 OEM, ODM도 잘 나갔다가 최근에 대형 화장품 OEM들이 좀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전부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감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 대상에서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았어요. 몰라서 되게. 제가 이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그 정도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는 ODM 정도 빼놓고는 그냥 투자를 조금 이제 많이 깊이 하고 있었던 건데 브랜드보다는 ODM 말씀.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는 주가가 되게 좋았던 거는 확실해 보였었고 나름대로 뭐 괜찮다라고 확인했고 뭐 특히나 최근에 뭐 K-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도 되게 늘어나서 앞으로 뭐 좋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올라도 별로 그렇게 손대지 않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브랜드력이 약하면 길드에 들고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성격은 아니에요. 한번 사면 그래도 한 1년이든 아니면 이렇게 쭉 이상 들고 가는 성격인 건데 브랜드력이 없는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통 큰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나면 뭐 오히려 주식을 안 하고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즐겨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방산도 그랬을 거고 조선도 그랬을 거고 이전에 송배전도 보시면 2020여 년부터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신경을 써도 알 수 있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 반방을 많이 가보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막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또 다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또 막 망할 수도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님이 보실 때 그러면 뭐 다양한 이제 쪽 사이드 이제 섹터로 확장의 AI가 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좀 여기는 그래도 내년에는 좀 주도 약간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현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들이 역시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시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근데 현재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당연히 지금 AI를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 뒤에까지 가겠어요? 아니겠죠. 다만 뭔가 이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도 AI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전력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관련주들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조방원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요즘 조금 이제 잊혀지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조정폭이 또 크기도 해요. 조방원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만 쉬는 게 별다르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네, 저만 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반도체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수 자체가 쉬어가고 모든 업종이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쉬어간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어떤 특정 섹터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달라졌거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 오늘도 외국인 1조 팔았잖아요. 예. 그렇죠? 1조 중에서는 참 다양한 업종을 팔았죠. 물론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긴 했습니다.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팔고 그랬지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네. 그럼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반도체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고 있지만 현재 AI에 쓰는 반도체를 자립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 그 관계로 인해서 요즘 뭐 H100인가 그 엔비디아 칩을 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도 지금보다 더 고성능 반도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내년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내년만 놓고 보면 길게 보면 당연히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추격되면 미중 갈등이 더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경쟁을 통해서. 예.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아,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